안녕하십니까. 저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 발표를 맡은 김태훈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연구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아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내외적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토론을 맡아서 함께 자리해 주신 이동진 교수님과 정진아 고판사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일단 발표 제목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팬시하게 잡아서 약간 좀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현안에 부합하는 연구를 일단 선택하는 과정에서 6월에 착수한 연구 과제의 기반에 있습니다. 이 발표는. 따라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해서 이 보고서가 지향하게 될 지향점을 담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4가지 꼭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논의가 어디서 촉발되었는지와 현재 국내외에서 규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디지털 유산이 전통적인 재산과 다른 지점에서의 어떤 쟁점 특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속법리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리에 의해서 어떻게 규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인격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법률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유산의 규율 방법에 대해서 입법론을 검토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배경 및 규율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 논의가 촉발된 것은 미국의 엘스워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미국 이라크 참전 용사였었던 엘스워스가 사망했고, 그 부모가 그의 이메일을 열람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야후에 열람을 요청했었지만 프라이버시 정책을 이유로 해서 거절당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야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논의가 미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사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그 희생자들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었지만 여러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일상이 확대되고 심화될 뿐만 아니라 가속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논의는 점점 중요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규율은 일단 디지털 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바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하게 된 디지털 유산의 규율은 1차적으로는 상속 법리에 의해서 해석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포섭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이익 형량을 통해서 전통적인 재산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 공정을 추구하는 반면 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존하기 위한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법 1005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조문이 좀 작게 쓰여있기 때문에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디지털 정보가 본문 1005조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재산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개인정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엘스워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률들을 주를 단위로 해서 제정이 되고 있고요. 통일주법위원회에서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재산 통일법을 제정해서 주법으로 입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7개 주에서 디지털 재산 통일법에 따라 입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의 법 규범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회원국에 따라서 해석론 또는 판례에 의해서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학설이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요. 반면 2018년 연방대법원에서는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된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통일적인 기준이 없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서비스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민법의 해석을 적용을 해서 디지털 유산 정책 내지는 약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속인 또는 승계 요청을 한 제3자에 대한 대응이 다르고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특히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안들이 다수 발의가 되었었고요. 2010년 전세 3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고 2013년에도 역시 상속을 인정을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 2023년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었지만 이상의 국회에서 입법 시도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개념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었고, 디지털 유품, 디지털 정보, 디지털 자료 등의 이름으로 디지털 유산을 개념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 재산 통일법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재산을 특별히 디지털 계정과 디지털 재산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여러 가지 개념 시도들을 포괄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정의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생전에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통해 개인 활동으로 생성시킨 디지털 정보나 그 결과물의 총칭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디지털 정보 내지는 디지털 유산의 유형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은 다양한 그 디지털 유산의 개체들로 인해서 그 인정 범위와 연결해서 고민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인정 범위는 다시 이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정보의 특성과 저장 위치에 따라서는 이후의 논의를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분류가 오늘 논의에 있어서는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별 정보의 특성과 저장 위치에 따라서 먼저는 텍스트, 사진, 영상, 오디오와 같은 디지털 파일들을 첫 번째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메일, 홈페이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자가 망인이 직접 운영한 공간 내지는 제3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있는 접속 정보 내지는 계정 자체로 두 번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머니 내지는 온라인 아이템과 같은 전자적 가치 표시 수단으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들을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종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다른 지점들을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먼저는 디지털 재산이 첫 번째는 전자적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수정 복제가 용이하며 디지털 유산이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이 특히 매체 의존성 내지 위치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형적인 정보의 형태 또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인정되고 있어서 이 정보의 형태는 중립적이고 정보 내용에 따라서 이후에 보게 될 규율을 달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양성과 혼합성인데요. 한 가지 디지털 정보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결합되거나 혼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승계의 가능 여부 내지는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구성인데요. 특히 많은 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n분의 1만큼의 복제된 자료들의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점이 항구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삭제와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거의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점이 이 논의가 다만 민간의 차원에서 규율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이 있게 되고 디지털 유산의 관리나 보유가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함으로써 이하의 내용들이 특히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될 필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의 유형별로 규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보았었던 3가지의 유형들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제3자의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먼저 사자 소유의 전자 매체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전자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상속법상 전자 매체의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제3자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구성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저작 재산권으로서 상속되어서 4, 70년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 재산권 중에 저작 인격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이 부정될 것입니다. 저작물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컨텐츠 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지는 진흥법에 따라서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를 갖춘 콘텐츠의 경우에는 5년간 영업이익으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상속이 인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전자적 가치 표시 수단으로 게임 아이템, 온라인 상품권, 사이버 머니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속법에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채권적 권리로서 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과 같이 이를테면 특히 인격적 정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3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등 계정 정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신 전속권으로서 상속이 부정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합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권리 주체가 사망하게 되면 삭제될 뿐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인적 식별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를 위한 접속권으로서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견해로서는 일신 전속적 가치를 혼재하고 있는 이 SNS 이용 계약상의 지위의 경우에는 편지의 상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지의 상속성을 유추해서 열람권 등 수동적인 부분, 즉 새로운 메일을 쓰거나 하는 건 적극적인 면에서의 상속성은 부정하고 수동적인 부분에서의 상속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일신 전속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이러한 인격적인 정보를 다만 정보 제공자, 정보 보유자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연히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사자와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규범적 거리가 훨씬 가까운 유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상속 법리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보적 긍정설이 있습니다. 전자에 살펴보았었던 2018년 독일 연방 대법원의 경우에는 사자의 SNS 계정 접속권 자체를 적극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인정을 한 바 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법률과 판례 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이메일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용 계약의 실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고 인격적 가치는 메시지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용 계약상의 지위 자체는 상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편지의 상속이 인정되는 범위뿐만 아니라 통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 및 백업권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초상권, 성명권과 같이 인격권이 재산적 가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인격권과 구별해서 독립된 무체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국내 학계에서도 있었었고요. 작년 12월 법무부에서는 이런 퍼블리시티권을 민법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학설의 다툼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반면에 하루시 판결 역시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도 특히 재산적 가치 있는 인격권이 실제 존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도 재산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 정도의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면 인격적 가치에 종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끝으로 주요하게 문제될 수 있는 유형 중에 순수하게 인격적인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 즉 개인정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로서 천호조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순수한 인격권의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모두 생존한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 인격적 디지털 정보는 법망 밖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영구적으로 잔존해서 사실상 악용되거나 유족들로 하여금 피해를 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자와 관련된 아무런 관계없는 정보 보유자보다 일정한 관계에 있었던 자에게 통제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입법론은 민법상 상속제도 내지는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통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법론으로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해서 이상의 인격적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언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선적 정보와 일신 전속적 정보가 혼재하는 많은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 이러한 혼재된 정보들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유언자가 특정 유증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엄격한 유언의 형식 내지는 유언 사항 등을 특정 유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되어 있는 엄격한 유언 사항 내지는 유언 형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금 해석론상 논의가 쟁제되고 있는 1005조의 문헌을 완화해서 이를테면 재선적 가치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정보 상속 가능성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별 연구자 범위를 보완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런 디지털 정보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 57조 2에서 특별 연구자에 대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자,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와 같이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호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형성 관리에 기여한 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자에게 승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 연구자 분야 청구권의 범위를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었던 민법상의 제도 이외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는 입법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의 처리 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우선 약관에 의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정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률로 부여한다 하면은 약관 또는 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사인 계약과 같이 처리함으로써 엄격한 유언 제도를 보완하는 계약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사안인데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목록의 제공 및 파기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요청했을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자의 개인정보 목록을 제공하게 하거나 즉시 파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부담하도록 법률에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사망했을 때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상속인 등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 피상속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 주체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개인정보의 삭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이 보고서가 좀 더 완성도 있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